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나의 숫자 때문에 그것도 17년 동안이나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잠재력, 그리고 그걸 가둬버린 낙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73. 이게 바로 공인된 천재의 IQ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평생 자기 머리라고 믿고 살았던 숫자 73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천재가 17년 동안이나 바보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빅터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국제 멘사 회장을 지냈던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해요. 자, 그럼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IQ 173의 천재가 바보로 살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따라가 보시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6살 때 상담사가 빅터의 테스트를 좀 잘못 봤나 봐요. 아버지한테 애가 인지 능력이 좀 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결정적인 건 7학년 때였어요. 로날드라는 선생님이 IQ 검사 결과를 잘못 읽은 거예요. 173인데 앞에 1을 빼놓고 73이라고 적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무려 17년 동안 빅터는 멍청이라고 불리면서 따돌림 당하고 결국엔 난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의 가장 어두운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넌 바보다, 넌 안 된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도 하죠. 한때는 밝고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소심해지고 말까지 더듬게 된 겁니다. 주변의 기대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낙인 때문에 고통받은 게 빅터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또 다른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로라입니다. 로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빅터는 선생님한테 바보란 낙인이 찍혔죠? 로라는 세상에 가독한테 못난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터는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믿게 됐고 로라는 자기가 매력 없다고 믿게 된 거죠. 결국 빅터는 자기의 명석한 두뇌를 숨겼고 로라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라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비를 모으고요. 빅터는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드렛 일만 전전합니다. 로라는 남몰래 실황 소설을 쓴 노트를 꽁꽁 숨겨두고 빅터는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애들한테까지 놀림을 당해요. 둘 다 세상의 평가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던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낙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빅터가 광고판에 있는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그냥 쓱 풀어버려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애플의 비밀 채용 테스트였던 거죠. 이걸 계기로 로라랑 같이 자기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원본 IQ 검사 서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엔 선명하게 173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걸 잘못 적었던 로널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요. 17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마주하고 자유로워진 빅터는요, 발명가도 되고 컨설턴트도 되고 마침내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됩니다. 그때 했던 취임 연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절대 자신의 능력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개인의 믿음 하나만으로 해결될 문제였을까요? 요즘 힐링이나 자기계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힐링 담론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현상을 짚어내는 건데요. 뭐냐면 사실은 사회 구조나 시스템 때문에 힘든 건데 이걸 자꾸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네가 번어오던 건 회사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네 멘탈이 약해서야. 명상하고 책 읽고 강해져서 돌아와. 이런 식으로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개인한테만 강해지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힐링 담론은 문제가 너의 자신감 부족이라고 말하고 해결책으로 자기 개발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라는 거죠. 하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시스템의 불공정함이고 해결책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됩니다.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다시 빅터와 로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들의 고통이 정말 개인의 자신감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버리는 이 사회가 진짜 문제였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빅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빅터를 채용했던 애플 CEO가 이런 말을 해요. 졸업장도 없는 빅터를 보면서 주변에서 수군거렸겠죠. 그때 그 CEO가 한 말이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니까. 와,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말이죠. 결국 빅터가 진짜로 얻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였죠.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규칙을 세웁니다.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되찾겠다. 다른 사람 말보다 내 생각을 더 존중하겠다. 나를 사랑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빅토의 진짜 승리는 맨사 회장이 된 게 아니었어요.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운 것. 이게 진짜 승리였던 거죠. 결함이 있는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가두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나 스스로 만든 어떤 기준 때문에 나의 진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